안녕하세요. 에버피싱의 유베스입니다. 이날은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대청으로 출조를 했습니다. 낚시를 갈 때는 항상 설레죠. 날씨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낚시하기에 참 좋은 날씨였고 동시에 낚시를 하니까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차 지붕 위에는 카약이 실려있죠. 이날 론칭을 한 장소는 회남 면사무소 가기 전에 있는 작은 다리였습니다. 여기서 카약을 띄워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카약을 띄우기에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청호가 상당히 수량이 많아서 카약을 들고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처음에는 이쪽 포인트를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브러시 지형에 그러니까 어떤 작은 잔가지들이 있는 지형들이 물에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그 포인트가 너무 좋아 보였고, 그래서 일단 우연하게 계획이 없이 이쪽에서 론칭을 하게 됐어요. 카트를 끌고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카약을 들고 이동해야 됐고요. 거리는 차를 잘 대면은 10m 정도만 카약을 이동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수온이 너무 좋았습니다. 수온이 너무 좋았고, 원래 제 뒤에 보이는 다리 교각이 있는 곳이 포인트입니다. 베스가 피딩을 하러 들어오는 지역이고, 론칭을 할 당시에도 피딩이 목격이 됐는데 다른 붕어 조사가 낚시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를 양보했습니다. 카약을 탈 경우에는 포인트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도보 낚시를 하시는 분이나 어떤 그 포인트를 선점하고 낚시하는 사람들하고 포인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날은 바람이 뒤에서 살살 불어줬습니다. 카약이 한 시속 2km 정도로 떠밀렸고요. 제가 지금 회남에서 지류 쪽으로, 그러니까 본류대가 아닌 지류 쪽으로 이동을 할 목적이었어요. 수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베스가 어떤 특정한 지형에 어떤 스쿨링하고 있다, 모여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좋은 포인트 곳곳에 베스들이 낱마리도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이지스님이나 이카루스님 그리고 별다방님하고 낚시를 왔을 때도 포인트마다 한 마리씩만 입질했습니다. 베스가 한 마리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수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날은 수량이 그때보다는 한 1m 정도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밀어주는 대로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점 낚시를 시작해봤어요. 처음에는 빠르게 탐색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시 미노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장애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속에 잔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웜으로 채비를 바꿔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릴링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카약이 제가 채비를 들이운 곳으로 떠밀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슬랙 라인을, 늘어진 라인을 회수하는 거였죠. 방금 같은 경우는 입질이 있었어요. 입질이 있었고 채비를 정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수중에 이 나무가 보이시죠? 마찬가지 또 입질이 있었어요. 입질이 상당히 잔입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베스이거나 블루길이거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라인을 당겨보는 것은 드랙 조절하는 겁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지 않을 때는 드랙을 상당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 상태로 낚시를 하다 보면 큰 고기나 첫 고기가 잡혔을 때 드랙을 잠그지 않아서 챔질이 안 된다거나 고기를 떨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드랙을 점검을 하고요. 역시나 입질이 있었는데 또
뻗침질을 했죠. 드랙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게 좋냐면 라인이 터지지 않을 정도, 라인 터지지 않을 정도에서 강할 수 있으면 강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훅셋이 됐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고기가 나온 포인트들은 평범한 포인트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이랑 조금씩 다른 곳, 그리고 연안 쪽에서 고기가 나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직벽에 가깝기 때문에 연안이라고 해도 수심이 3m, 4m까지 뚝뚝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베스들이 이 작은 베스라고 생각했는데 입질이 간사한 거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기들이 예민하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요. 작은 웜을 고집해요. 제가 사용하는 웜은 게리 웜인데요. 게리 웜이 워낙 그 부드럽다 보니까, 게리 야마모토 웜인데 게리 야마모토 웜이 부드럽다 보니까 그 뭐 흔히 하는 말로 베스 한 마리에 웜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스가 한번 이렇게 바늘터리를 하면 그 고기들이 아니 웜들이 떨어지기도 하죠. 보시면은 제가 자세 제어를 위해서 한 손으로 패들링하는 모습 보이시죠? 보통은 그 손패드를 사용하는데 이날은 그 계속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패들보다는 그 메인 패드를 이용해서 자세 제어를 했습니다. 역시나 그 지형이 변화한다거나 그 주변 지역과 다른 지형이 보이면 바로 캐스팅을 했어요. 제가 그 웜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웜을 회수하는 건 조금 회수하고 있고 슬랙 라인을 감는 겁니다. 또 흡침질이 했네요. 연안을 따라 캐스팅을 하고 있고 연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계속 입질을 받았어요. 물론 이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연안이 아닌 곳에서도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질이 없었기 때문에 연안 쪽으로 바짝 붙었고요. 이쯤에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지그헤드 노출룩을 좀 써볼까? 입질이 짧으니까 노출룩을 써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번 더 낚시를 해보고 입걸림이 안 되면 그 지그헤드로 바꿔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입질이 예민했기 때문에 입질을 느끼고 가만히 확인하고 다시 입질이 들어왔을 때 챔질을 했어요. 제가 라인을 감는 거는 그 채비를 회수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 슬랙 라인을 감는 겁니다. 베스의 파이팅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산란 전으로 보였고요. 산란을 끝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이제 큰 녀석들이 산란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산란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입질이 좀 받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이 산란 전에 있는 베스들의 어떤 특징적인 입질들이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흡입을 통한 웜을 먹기 위한 입질이라기보다는 그 입으로 쪼무는 느낌, 마치 악어가 먹이를 클래핑 하듯이 쪼는 느낌의 입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다리고 챔질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입 언저리에 있다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수초 가장자리였는데요. 수초 가장자리랑 만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채비를 들이고 그 입질이 굉장히 얇게 있어서 오래 기다렸어요. 입질이 있었는데 기다렸고 한참 기다리고 챔질을 했는데도 바늘 걸림에 실패를 했습니다. 전화가 계속 왔어요. 이날 전화가 너무 많이 왔고 제가 이제 그 학원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상담 전화들이 계속 들어와서 상담을 받는 중이고요. 보시면은 한 손으로 릴링하는 모습이 보이죠?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 릴 핸들을 잡으면 이렇게 감아져요. 우리가 흔히 그 전화 리그라는 말을 쓰죠. 전화 액션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베스 낚시할 때 채비를 들이우고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휴대폰을 본다거나 그럴 때 입질이 들어온다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액션이 빠르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입걸림이 된 상태예요. 베스가 작아서 전화를 받으면서 그 줄을 이제 회수하고 있는 상태죠.
처음 초보 시절에는 채비를 좀 느리게 운영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초보 낚시인들이 좋아하는 낚시가 뭐냐면 버징이죠.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베스 입질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근데 이게 버징의 맛을 들이면 어떤 베스의 소소한 낚시들 그리고 좀 물속에서의 낚시들, 섬세 낚시들을 좀 못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베스가 잡혔네요. 일명 전화리그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 액션법. 그냥 던지고 전화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베스가 물어줍니다. 이번에는 완전 수초 엣지. 수초가 한 군락이 있고 그 돌과 만나는 곳에 채비를 들여왔어요. 포인트는 아주 예술적인 포인트겠죠. 자, 뭔가 반응이 있어서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포인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입질이 없고 반응이 없다 싶으면 빨리 회수를 하고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공략했습니다. 이날은 낚시하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물 색깔도 좋았고요. 이 물 색깔 좋다는 거는 너무 맑으면 안 되고요. 조금은 좀 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베스의 경계심도 좀 줄어들고요. 네, 수초 가장자리에서 베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바람이 계속 뒤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패들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제가 하고자 했던 어떤 점을 찍는 낚시 포인트를 쭉쭉쭉 찍으면서 전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의도하지 않게. 베스 손맛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파이팅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정말 잘 먹어서 이 겨울철에 있던 베스들이 잘 먹고 이 어떤 충분히 회복한 것 같은 느낌들이 강했습니다. 사이즈와 관계없이 손맛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웜낚시에는 이제 작은 녀석들도 꽤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큰 녀석을 노려보기 위해서 이제 미노로 체인지를 했어요. 다시 스테이시를 장전했고요. 원래 스테이시는 그 서스펜딩 미노이기 때문에 마치 웜낚시를 하듯이 캐스팅 이후에 어느 원하는 수심에다가 미노를 보낸 다음에 원래 기다리는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웜이 입질을 하듯이 빵 때려주는 입질이 있는데 이날은 카약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에 떠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중에 오래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빠르게도 회수를 해봤고요. 여기서 입질이 있어서 흡셋을 했는데 이 아주 큰 녀석이었어요. 정말입니다. 아주 큰 녀석이었는데 제가 훅셋을 못한 겁니다. 카약이 위해서는 그 일반 도보로 할 때보다 훅셋을 좀 강하고 길게 해야 됩니다. 이 카약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물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힘 전달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녀석이야 어떻게 챔질해도 걸리지만 이제 큰 녀석은 이 바늘 걸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역시나 조짐이 있죠? 네, 한 손으로 챔질했어요. 여러분도 베스 낚시하다가 베스가 안 문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세요. 그러면 베스가 물어줍니다. 아주 작은 녀석입니다. 작은 녀석은 바늘 털이를 해도 이 로드의 텐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잘 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훅셋을 하면 바늘도 잘 박히는 편이고요. 이번에는 스피너 베이트로 공략을 했어요. 포인트가 워낙 낚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스피너 베이트로 훑고 지나오는 낚시를 했습니다. 꽃가루가 계속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터는 거죠.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훅셋을 했는데 스피너 베이트가 구명조끼에 박힙니다.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 얼굴이나 이런 눈 부위에 박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글라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눈 보호도 마찬가지고요. 햇볕을 받으면 병장에 걸릴 수도 있죠. 제가 지금 피딩을 목격한 겁니다. 베스가 수초 쪽으로 피딩을 하는 걸 목격하고 그 지점에 스피너 베이트를 던져요.
어떻게 됐을까요? 입질, 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감는데도 이 드랙이 풀려나가면서 잘 제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어를 하죠. 이게 상당히 큰 녀석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앞부분에 이 큰 나무에다가 카약을 대고 있었는데 그 나무에 블레이드가 걸리면서 털려버린 겁니다. 바로 앞에서요. 확실히 오자였고요. 놓친 녀석이 오자라고 한다 해서 오자가 아니고 정말 뭐 확실한 오자였고요. 원래 큰 녀석들을 잘 털립니다. 큰 녀석은 이 로드를 뺏어가기도 하고요. 그 바늘 걸림도 설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 털었을 때 이 공중에 점프해서 턴다거나 이 방향전을 하면서 털었을 때 힘이 또 막 무지막지해요. 자, 이렇게 오늘 낚시는 이 정도입니다. 그 촬영이 1시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낚시를 2시쯤 시작해서 6시까지 4시간 정도 했는데요. 뒷부분 후반부는 이 배터리 문제로 촬영이 안 됐습니다. 이날 연안에서 계속해서 배스는 나왔고요. 아주 손맛은 충분히 봤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아마 누구라도 손맛을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이 한 1, 2주 지나면 이제 스포닝 시즌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고기가 입질을 안 해요. 그러면 어려운 시기가 오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에버피싱의 뉴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